바닥에 남은 차가운 껍질에 뜨거운 눈물을 부어 그만큼 달콤하지는 않지만 울지 않을 수 있어. 온기가 필요했잖아. 이제는 지친 마음을 쉬어 이 차를 다 마시고 봄나르로 가자.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 우리 좋았던 날들의 기억을 설탕에 켜켜이 묻어 언젠가 문득 너무 힘들 때면 꺼내어 볼 수 있게. 그때는 좋았었잖아. 지금은 뭐가 또 달라졌지. 이 차를 다 마시고 봄나르로 가자. 이 차를 다 마시고 봄나르로 가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TV를 보시는 분들은 저분 그 전에 많이 뵌 분이다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본인 소개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 요리연구가 이보은입니다. 네. 네. 저는 지금 뭐 다양한 요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TV 방송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튜브 코피아 유튜브라고 유튜브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그 50만 정도가 구독을 하신다고. 네, 아직 50만은 조금 안 됐고요. 그렇습니까? 한 2주 정도 있으면 50만이 될 네. 듯합니다. 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하루를 이렇게 분단위로 쪼개서 네. 굉장히 바쁘게 사시고 여기저기 또 강의도 다니셔야 되고 네. 방송도 나가셔야 되고 굉장히 바쁘시게 사시는 분 같은데 오늘 주제인 이 느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또 들려주실까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좀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루를 24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한 8시간에서 7시간 정도 잠자는 거 빼놓고 네. 이제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이라는 생각보다는 한 28시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보면 네. 제가 뭐 조바심 내면서 해야 되는 그 시간마다 조금 여유를 조금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24시간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한 28시간이라고 아니 근데 생각을 28시간을 합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제가 이제 한 5, 6년 전부터 네. 약간 갱년기가 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침잠이 많이 줄어들어서요. 물론 예전부터도 새벽 5시에는 일어났었는데 네. 항상 새벽 4시경에는 먼저 일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저는 그 새벽 공기가 너무 좋아요. 새벽 공기가 어떻게 좋으냐 하면 비 오는 날은 약간 눅진해서 몸에 좋고요. 네. 그다음에 약간 오늘 굉장히 날씨가 더울 것 같으면 안개가 자욱하게 끼잖아요. 네네. 그런 안개 낀 날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 시간대를
저만 혼자 오롯이 갖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네. 제가 새벽 시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새벽 시간에 오늘 할 일도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전화해야 될 사람, 전화 받아야 될 사람, 원고 써야 될 거, 그다음에 만약에 녹화가 있는 날은 오늘 내가 가서 해야 될 분량에 대한 공부를 미리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한 2시간을 쓰다 보면 어느새 아침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럼 뭐 좀 아침 맛있게 먹고 네. 그다음에 일과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남들이 안 쓰는 그 새벽 시간을 제가 오롯이 다 쓴다는 거 생각하면 저는 굉장한 부자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굉장히 뭔가 건강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밝은 에너지가 막 전달이 되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좋은 기가 막 네, 나오나요? 막 그런 느낌이 막 드는데. 주제가 슬로우 푸드고 저희가 네. 선생님께 청해 듣고자 하는 부분도 이제 슬로우 푸드와 관련된 네. 내용인데요. 슬로우 푸드의 기원과 정의는 어떤가요, 선생님? 일단 이 슬로우 푸드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맥도날드가 이탈리아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자 네. 할 때 만들어진 그런 하나의 기원이라고 그런 저는 운동이 생각을 시작이 된 하는데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이제 정크 푸드잖아요. 네, 그 네. 정크 푸드를 이탈리아의 그 정말 맑은 공기, 그다음에 오래 숙성시켜야 되는 와인이라든지 올리브라든지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아주 좋은 음식을 차체하고 네.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서 급하게 먹고 네. 급하게 소화시켜야 되는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한 미학을 조금 뭐랄까 좀 반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패스트푸드 뭐 맥도날드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또 들으면 있겠지만, 또 싫어하시겠지만 예. 그것도 맛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좋은 재료를 그렇습니다. 만들어 네. 먹과는 좀 네. 분명히 또 차별이 맞습니다. 있죠. 네. 그 우리가 보통 이제 먹는 거의 즐거움은 네. 사실은 그 음식을 만들면서 생겨나는 그런 시간, 네. 그다음에 그 만들면서 갖고 있는 그 시간을 오롯이 다 나나 아니면 상대나 다 나눔하는 하는 그러니까 음식을 부분이잖아요. 준비할 때 음식을 먹을 사람까지 그렇죠. 생각하면서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전통에 내려오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짝 비껴나서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현대적인 거에 너무 발맞춰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계승해야 되는 것들을 조금 차치한다 그렇죠. 해서 생겨난 것들이 바로 이 슬로우 푸드인데요. 네, 이탈리아가 워낙에 음식도 그렇죠. 유명하고 자부심이 맞습니다. 크잖아요. 네, 슬로우 푸드를 그냥 푸드 전반만 생각하지 않고 식생활, 먹고 그다음에 그렇죠. 즐기고 그 문화까지도. 그렇죠. 네. 그다음에 즐기면서 생기는 게 바로 행복한 즐거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까지 같이 공존하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슬로우 푸드인데요. 사실 이게 프랑스 파리에서 1989년 11월에 네. 각지의 모든 대표들이 모여서 음식에 관련한 미각 발전에 대해서 많이 토론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교환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들이 이제 각기 이제 왜 그 문화를 담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만들어지는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담당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음식을 만들 때 사실 그 식재료가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농사 짓는 분들. 예, 그렇죠. 그 식재료를 처음부터 굉장히 좋은 땅에서 네. 일궈서 아주 좋은 기운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바로 지금 슬로우 푸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하고 식사 시간도 굉장히 길고 맞아요. 그게 또 자부심을 가지는 전통 문화인데 네. 그 패스트푸드라는 게 그런 것들을 이제 무너뜨리겠다라는 그런 걱정 그런 게 아마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네. 정크 푸드를 많이 먹다 보면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자연에서 주신 선물이 가장 고귀한 선물이 푸드인데 네. 그 푸드를 너무 쉽게 그다음에 너무 간단히 그리고 너무 공장에서 만들어진 소스화를 시켜서 먹다 보면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건강에는 좀 그냥 제 생각에는 조금 네. 덜 하지 그러니까 않을까라는 아무래도 뭐 생각이 냉동을 듭니다. 시켜야 네, 된다든지 네. 오래 보관해서 그쵸. 모든 그 지역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네. 보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겠어요. 네. 신선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슬로우 푸드라고 하는 것이 서양에서 시작된 문화인데 네. 우리 한국에도 슬로우 푸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막 떠오르는 게 무슨 된장, 고추장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그 슬로우 푸드의 정신을 또 우리 한국 사회 네. 맥락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지. 사실 우리나라는요 예전부터 슬로우 푸드를 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단지 슬로우 푸드라고 제목만 안 붙였다 뿐이지 네. 우리나라에서 모든 음식물들을 만들 때가 다 슬로우 푸드인 거예요. 네. 일단은 발효 과학이라는 김치도 네. 배추를 갖고 와서 그다음에 절임을 해서 양념을 만들어서 일일이 다 양념에 그렇죠. 버무려서 그다음에 쟁여놓잖아요. 많은 시간과 그렇죠.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약간 익혀 먹던가 네. 아니면 더 익혀 먹던가 이런 네. 과정 자체가 굉장한 슬로우 푸드죠. 네. 만들어서 금방 먹는 게 아니고 네. 또 우리가 왜 쉽게 왜 죽이나 끓여 먹자 그러잖아요. 네, 네. 사실 이 죽이 가장 어려운 요리예요. 아, 그래요? 시간 맞춰야죠. 네. 물 맞춰야죠. 농도 맞춰야죠. 이러려면 엄청나게 어려운 요리인데 이 죽이 금방 한 10분 안에 만들 수 네.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만들어 왔던 뭐좀 전에 말씀하셨던 된장, 고추장, 간장 이외에도 네. 김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요리가 슬로우 푸드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슬로우 푸드라고 인식을 아마 조금 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뭐 당연히 사실은 우리가 지금 슬로우 푸드, 느리게 여유 있게 정성껏 만든 음식 좋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자, 왜 이 패스트 푸드보다 지금 우리가 슬로우 푸드를 강조해야 하는가? 우리 주제가 이제 지난 주에 이어서 느림인데 네. 다 감으로는 좀 와요. 네. 근데 이제 요리 연구가이시니까 네. 좀 더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좋은 것인지를 네. 좀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저는 사실 이 슬로우 푸드라는 그 숙제를 저한테 우리 작가님이 주셨을 때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슬로우 푸드인데 네. 달리 슬로우 푸드가 더 있을까라는 고민을 일단 먼저를 해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금치를 하나 무치더라도 네. 생산자가 시금치를 음, 캐서 그다음에 우리한테 오기까지도 약간 단계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시금치를 하나씩 다 다듬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네. 살짝 데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엄마들이 고민을 하겠죠. 네. 생것으로 해서 샐러드를 먹을 것이냐, 데쳐서 참기름에 무칠 것이냐, 아니면 데쳐서 약간 초고추장에서 상큼하게 먹을 것이냐 고민을 하잖아요. 네. 이런 고민을 하는 부분부터가 건강에 대한 네. 이코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 집 식구들의 입맛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네.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금치 나무를 하나 묻혀도 건강과 영양을 같이 주니까 네. 슬로우 푸드라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를 먹더라도 제대로 네. 그다음에 조금 요새 현대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그리고 빨리빨리가 네. 몸에 좀 익다 보니까 네. 뭐든지 다 후딱후딱 그래요. 이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을 많이 안 들이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정크푸드를 먹다 보면 급하게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엄마의 정성이라든지 이거보다는 뭔지 좀 이제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먹다 보니까 조금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해줬던 그런 아는 맛, 네. 추억의 맛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는 조금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지금 조금 이제 엄마를 조금 심어주고 그다음에 추억을 조금 심어주려면 네. 지금부터라도 이제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네. 정크푸드보다는 엄마가 만든 네. 어떤 요리 물론 네. 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양념 자체가 오래되어 있는 슬로우 푸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이것도 슬로우 푸드거든요. 그래서 정성껏 차려주신다 그러면 굉장히 그게 더 뭐랄까 건강을 챙기고 그다음에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이 현대에 조금은 좀 그렇죠. 위안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가정의 맥락 안에서는 네. 요리를 준비하는 가정에서 뭐 아빠가 요리할 수도 있지만 아니, 그럼요. 네. 엄마의 정성, 네. 그다음에 그
건강이라든지 영양에 관련된 맞아요. 그런 고민도 네, 하는 거고 그럼요. 또 식사하는 동안에는 좀 더 여유를 갖고 식사를 하면서 네. 대화하고 또 그 안에 뭐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네. 중요한 건 이제 부모 자녀 간의 어떤 사랑과 네. 어떤 소통 그런 네.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일단 기분이 좋고 맛있고 그러면 대화도 더 즐거워지잖아요. 아이, 그럼요. 그런 요소까지 다 들어있는 거네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밥상이라는 네.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많은 이야기들은 네. 제 고민을 나눌 수도 있지만 음. 기쁨을 나눌 수도 있거든요. 네. 뭐 하다못해 뭐 아이들이 어디 갔다 왔는데 어떤 어르신한테 칭찬을 받았다 그러면 그걸 공유하면서 온 가족이 칭찬한 맞습니다. 거에 대한 박수를 네. 칠 수도 있고 네. 또 그다음에 뭐 공부하다 보니까는 어떤 한 부분이 약간 좀 모자름이 있다. 그럼 그 네. 모자름을 엄마나 아버지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좀 네. 채워줄 수 있는 게 바로 밥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이렇게 밥상에 둘러 앉아서 먹는 그런 시간이 좀 줄어들었어요. 네. 네. 말씀 듣다 보니 네. 먹는 거에 또 우리가 슬로우 푸드라고 했을 때 지키려고 하는 어떤 가치들, 그러니까 소중하고 좋은 것들, 식당에서 식사할 때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이 저도 잊고 있었던 네. 것들인 것 같아서 뭔가 엄마가 보고 싶기도 하고 네. 가족들도 그립고 그런데요. 네. 그러면 이봉훈 선생님식의 어떤 넓은 의미의 슬로우 푸드는 어떤 네. 것일까요? 저는 제가 요리 연구가다 보니까 일단은 어떤 한 재료를 가지고 그 재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메뉴를 개발하는 게 제 임무거든요. 네. 사실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많은 어머님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메뉴들이 정말 저희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 해왔고, 해 먹어봤고, 네. 그 다음에 아주 흔하게 할 수 있는 재료들이거든요. 근데 요새는 너무 바쁜 사회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머님들이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온라인 수업 많이 하잖아요, 비대면으로. 네. 그리고 남편들도 이제 재택근무 많이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지친 생활을 많이 네. 하세요. 네. 밥하는 것도 굉장히 일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근데 거기에다가 삼시세끼를 다 한다는 것도 굉장히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많은 분들한테 간단한 재료지만 이 간단한 재료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되는 영양소들 다 집어넣어서 넣고. 아주 맛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슬로우 푸드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그 유튜브에 가장 많은 조회수가 있는 게 한 360만 조회수가 잡채예요. 사실 잡채는 귀한 음식이잖아요. 네. 그리고 잔칫날에만 네. 많이 손을 써서 하는 거였는데 저는 이 잡채를 어떻게 올려드렸냐면 굉장히 간단하게 재료 준비만 되어 있으면 정말 빠르게 만들어서 잡채의 맛은 고스란히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레시피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댓글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저는 잡채가요 결혼식 잔치집 가서 먹는 잡채인 줄 알았는데 네. 잡채를 우리 집 주방에서 만들 수 있어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라는 댓글들이 거의 줄을 이루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잡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일일이 다 채 썰고 그다음에 볶고 나중에 합하고 양념하고 이런 단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 잡채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슬로우 푸드긴 한데 그 단계들을 제가 좀 줄여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해먹고 있는데 이렇게 맛있는 잡채를 정말 1년에 한 번 저 정말 이제 계획해서 날에만. 하지 말고 네. 예, 이렇게 수시로 만들어 잡수시면 영양소는 영양제대로 뭐 드실 수 있고 그다음에 잡채를 먹은 기억이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실천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드시면서 만드는 즐거움 그다음에 드시고 난 다음에 보람차잖아요. 네. 아우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온 가족들이 이 밥상에 둘러 앉아서 너무 기뻐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네. 꼭 식구가 아니더라도 가족 아니더라도 제가 신부님한테 만들어 드릴 수도 네. 있잖아요. 이 나눔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슬로우 푸드는 이렇게 나누고 만들어서 즐겁고 행복한 게 슬로우 푸드라고 네.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네.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요즘은 여성들이 또 일을 많이 하니까 네, 네. 식사 준비에 투자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하기도 쉽지가 않고 휴일이나 뭐 어쩌다 한번 할지 모르는데 네. 선생님 같은 전문가들이 네. 그 슬로우 푸드의 정신을 살린 그런 음식들을 많이 개발해 주시고 그거를 네. 조금 시간을 줄여서 네. 현대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네. 약간의 어떤 밸런스가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바쁜 생활 안에서도 일하면서도 음식을 대충 때우지 않고 네. 그래도 정성과 영양이 담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래서 선생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저는 제가 요리를 거의 할 줄 몰라요. 네. 왜냐면 저는 늘 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물론 저는 이제 공동생활을 많이 했고 지금도 뭐 신부님들과 20명 가까이 같이 모여 살아서 네. 주는 거 그냥 먹기 때문에 뭘 네, 줘도 잘 네, 먹긴 하는데 네. 전업주부인 경우에 집에서 맨날 이제 가족들 위해서 뭐 요리하는 게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귀찮은 일이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귀찮죠. 네. 네. 아니,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실 조금 쉬고 싶은데 네. 삼시세끼 또 시간 되니까 아유, 점심 시간이네. 또 지나고 나니까는 저녁 시간이네. 네. 좀 귀찮기도 하죠. 네. 이럴 때는 과감하게 저는 남이 해준 밥을 먹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골똘하게 내가 정말 사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삼시세끼를 우리 집 식구를 다 해줘야 돼. 이건 굉장히 무리예요. 네. 굉장히 맛있는 식당들도 많고요. 맞아요. 네. 맛있게 만들어 놓는 빵집도 많고요. 네. 굉장히 많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맛있는 식빵 사다가 그냥 뭐 토마토 조금 슬라이스하고 이렇게 해서 샌드위치 만들어 좋고요. 또 그럴 때는 우리가 소스를 일일이 또 만들어 놓긴 좀 그러니까 네. 가장 잘 만들어 놓은 수제 소스 판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네. 많으시더라고요. 그거 사다가 접목을 시키면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또 한 끼를 해결을 하니까 그것도 또 슬로우 푸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맛있게 만드는 집에 가서 그 맛을 음미하면서 이 집 정말 셰프님 또는 네. 주방장님이 엄청나게 손맛이 좋으신 분이라고 칭찬해드리면 되잖아요. 네. 저 역시도 맞아요. 귀찮으면 빵 사 먹고 식당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습니다. 네. 저도 사실 좋은 사람들, 지인들과 네. 맛집 찾아다니는 걸 아유, 좋아하긴 그럼요. 해요. 네. 그래서 검색을 많이 해보고 네. 뭐 유기농으로 뭐 한다든지 정말 재료를 좋은 곳을 쓴다든지 그런 네. 평들이 리뷰들이 있잖아요. 네, 네. 찬미 씨는 어때요? 찬미 씨는 요리를 뭐 할 줄 아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식당 같은 맛집 같은 거 찾을 때 그런 영양이나 그런 뭐 유기농이나 그런 슬로우 푸드의 어떤 개념에 해당되는 그런 식당을 좀 많이 고려하나요? 네, 저는 굳이 그걸 처음에 선택해서 갔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채식 지향을 하고 있어서 네. 보통 채식 식당을 찾아서 가려면 좀 더 시간이 들기도 하고 그분들도 재료를 항상 그 로컬 푸드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건강하고 그래도 네. 유기농인 네. 채소들 구해서 하실 때가 많아서 항상 그런 채식 식당 뭐 비건 지향이신 분들 보면 음식을 직접 만들 때도 하나하나 재료부터 네. 만들어서 나눌 때 각 조리 방법까지 그런 것들에 뭔가 그런 조금 덜 공장식, 덜 좀 네. 기계적인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굳이 밖에서 밥을 먹는다면 전 요리를 전혀 잘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 밥을 먹는다면 혼자 먹는 것보다는 네. 같이 가서 먹으려면 그래도 나 혼자 있을 때는 대충 먹는데 누군가랑 같이 가려고 하면 좀 더 이거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은 좋은 걸 좀 선택하게 네. 되고 저의 기준에서 그 좋다는 건 좀 건강한 식재료. 지금 여기 선생님이 가지고 나오신 재료들도 다 채소고 너무 맛있을 것 같고 네. 막 그런데 네. 저는 좀 그런 네.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슬로우 푸드라고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쓰던 건데요. 주걱인가요? 네, 요거 노주걱이거든요. 네. 근데 요게 모양새가 요렇게 돼야지 맞는데 요만큼이 지금 다 달았잖아요. 아, 그래요? 저는 잘 네. 모르겠어요. 다른 거예요, 모양새가. 그렇구나.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요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조청을 하거나 그러면 네. 오래 요거를 아, 저어줘야 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오래 저었으면 그쵸. 이런 옷이 다 네, 한 30년 줄어들었을까? 넘게 쓴 거거든요. 아, 저도 네. 이거 저희 할머니한테 이제 받아서 네. 저도 이제 대물려서 쓰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발효 음식이라든지 오래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오래 정성을 쏟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사실 지금 그렇게 하라 그러면 잘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예전의 방법 그대로 정말 슬로우 푸드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슬로우 푸드를 이제 먹어야 된다. 그러면 아 내가 다 해 먹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 그런 분들 것들 우리가 좀 이용해 주셔서 같이 요리를 살아가는 하고 거네요. 예, 그다음에 같이 공존하는 거죠. 우리가 네. 왜 상생이라는 말 많이 네, 하잖아요. 네. 저는 음식도 상생이 돼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슬로우 푸드라는 나눔이라는 것까지도 같이 예, 실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네. 선생님 굉장히 열정적이고 말씀도 잘하시고 뭘 해도 잘하실 것 같은데 저요? 요리 연구가 아니더라도 다 잘하실 것 같은데 요리 연구가를 선택하신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할머님이 이제 음식을 많이 이제 하시면 저희 할머님 옆에서 제가 심부름을 많이 해드렸어요. 아. 근데 저희 할머님은 그냥 음식을 하신 게 아니라 꼭 당위성을 좀 이렇게 첨부를 해주셨어요. 어떤 거냐 의미를 하면 부여하시는군요. 네. 여름에 지금 한창 왜 음. 콩국수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저희 친정에서는 여름에 아주 뜨거운 그 콩가루 많이 넣은 칼국수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저희 할머니한테 제가 아. 배웠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할 때는 호박을 따서 하는데 지금처럼 이런 뭐 주끼니 호박이라든지 서양 호박이 아니라 맛호박, 조선 호박이라고 둥근 호박 있잖아요. 그거 밭에서 따갖고 오시면 그거를 착착착 채 썰어서 이걸 들기름에 네. 볶아서 새우젓간 해가지고 칼국수 끓인 위에다가 딱 올려서 주시면서도 이게 웃기라는 거란다, 아, 고명이라는 거란다 네. 이런 거를 다 설명을 설명해 해주셨거든요. 주시고. 이미 그래서 그때부터 요리 공부를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이제 할머님한테 이제 주워 들은 거죠. 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성격적으로 굉장히 밝아요. 네. 그래서 뭘 이렇게 만들어서 음. 누구 주고 네. 그다음에 그분들이 굉장히 행복한 웃음 짓고 그다음에 눈에 막 하트가 네. 막 그려지는 걸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뭐가 있을까 보니까 제가 음식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거기에 취미도 있고 그래서 요리 연구가가 되기 시작을 했죠. 네. 근데 뭐 요리 연구가가 처음부터 뭐 너 요리 연구가 해 뭐 이게 아니라 제가 잡지에다가 요리 개발하는 것도 뭐 기고를 하고 이러면서 시작을 한 게 지금 벌써 28년이 됐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거, 네. 관심 있는 거 하다 네. 보니 어느새 전문가가 되셨네요. 네. 진짜 좋아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오신 것이 되게 존경심이 들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네.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를 나누는 거에 어떤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은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이고 네. 예수님의 성취성사 마지막에 당신 제자들한테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당신 사랑 그리고 온 존재를 내어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음식 안에 담겨 있는 건데 우리도 누군가와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거는 그 음식 그것만 내가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간의 어떤 인격적인 소통, 네. 사랑 나눔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거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화초를 키우는 데서는 굉장히 손이 똥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음식은 굉장히 잘 만들고 제 네. 음식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네. 맛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화초는 잘 안 되는 아, 편이거든요. 네.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화초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쁘게 자라라, 잘 자라라, 잘 커라 하잖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음식을 할 때도 이 음식을 먹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 음식을 먹고 나서 굉장히 행복했으면 좋겠고 네. 이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즐거웠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 맛을 많은 분들이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음식은
굉장히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바쁘다고 막 아유 막 귀찮아 죽겠는데 이걸 언제 하나 막 이러면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네. 굉장히 행복하려면 내 음식을 먹은 분들이 가장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축원을 자꾸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선생님이 대접받은 그런 인생의 어떤 최고의 어떤 슬로우 푸드, 소울 푸드 아. 이런 게 있나요? 아 있죠. 제가 한창 이제 잡지를 많이 찍을 때 네. 한 10일 사이에 14종의 잡지에 이제 기고를 하는데요. 야. 뭐 부록도 잡지 부록도 만들고 뭐 이러다 보면 하루에 요리를 막 80개씩 만들어내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때 한 며칠씩 이제 밤을 새고 네. 막 이랬을 때 제 친구가 제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 아유 그냥 맛있는 밥이나 먹자 네. 그래서 오라 그래서 갔더니 정말 조기 3마리 딱 구워놓고 맛있게 된장찌개 끓여놓고 물론 그 된장은 제가 담아서 준 된장이었지만 네. 예. 그리고 오이 묻혀놓고 네. 근데 전 지금도 생각나요. 뱅어포를 굉장히 잘 이렇게 튀겨서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얀 밥에다가 완두콩 요렇게 몇 알을 해서 제가 그 생각하니까 갑자기 목이 메네요. 네. 그렇게 해서 한 상을 차려놨는데 제가 그 앞에서 한참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밥을 제가 워낙 이렇게 좀 약간 살집은 있지만 이렇게 밥을 많이 먹는 스타일이 네. 아니에요. 많이 드셨구나. 네. 한 2그릇을 제가 정말 알차게 다 먹고 근데 왜 배부르잖아요. 그렇죠. 배가 하나도 안 부르고 이 마음에 굉장히 풍요가 느껴지는 뭔가 거예요. 충만한 느낌. 네. 그래서 집에 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웠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우리 토크의 주제가 사실 느림인데 네. 사실 현대인은 다 바쁘잖아요. 네, 바쁘죠. 한참 뭔가 해야 될 나이에 있는 분들 선생님처럼 네. 그 기고 뭐 밤새 가면서 글을 써야 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 네.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또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여유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게 한 끼 식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 선생님 생각하기에 우리 바쁜 현대인들에게 좀 삶의 여유를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선생님은 어떤 것이 좀 그런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되나요? 저는 사실 제가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한 가지씩 있습니다. 네. 제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요. 반려견이 지금 나이가 19살, 18살이에요. 2마리가. 근데 그 녀석들이 지금 다른 병치레 없이 아주 건강하게 잘 네. 크고 있거든요. 근데 그 녀석들을 데리고 공원 한 바퀴를 돌면서 얘네들이 지금 걸음을 잘 걷나? 그다음에 지금 괜찮나? 네. 어디 아픈 데는 없나?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저를 가다듬는 시간을 네. 또 한 번 갖게 되죠. 그러면 내가 오늘 누구한테 말 실수한 건 없을까? 제가 혹시라도 저희 스튜디오에 같이 있는 우리 제자들한테 독한 말 하진 않았을까? 그렇군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또 나를 좀 반성을 하게 되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리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주시는 기가 있어요. 네. 뭐 제가 알려드리는 요리를 먹어보고 어머님한테 갖다 드렸더니 우리 어머님이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 네.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 어머님 반찬을 얻어먹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우리 어머님한테 내가 효도를 하게 되더라. 네. 뭐 이런 어떤 그런 계기들을 제가 만들어드린 네. 것 같아서 네. 굉장히 기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씩 제가 댓글 달아드리고 그다음에 그 글들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는 이 자체가 바로 제가 일하는 데 느끼는 느림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맨날 뭐 목표를 저 위로 설정해 놓고 막 달려가야지 이게 네. 아니라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그렇죠. 테두리 안에서 네. 제가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눈 맞춰주고 네. 한 번 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느림 같아서 그래요. 저는 굉장히 그렇게 하려고 실천하는 중입니다. 네, 그렇게 내 주변에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행복을 인식하고 감사할 수 있는 태도 네. 이런 것이 느림의 어떤 미학이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우리 슬로우 푸드 또 느림의 미학을 일상 안에서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있는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음식 이야기 했습니다. 네, 우리의 영혼의 음식을 또 채워줄 음악 노래 한 곡 우리 찬미 씨가 네, 저 오늘
이보은 선생님 네. 직접 뵙고 너무 좋은 기분 그리고 행복한 얘기들 그리고 조금 더 천천히 주위 사람들이랑 나누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네. 가지게 됐는데요. 저는 레몬을 되게 좋아해요. 네. 신맛 좋아해가지고 노래 중에 레몬파이라는 노래가 있고 네. 선생님 뵙고 그런 기분 네. 좋음을 계속 유지하고 레몬처럼 싶어서 상큼한 네, 그런 기분의 레몬파이라는 네. 노래로 마무리를 기대하겠습니다. 해보려고 합니다. 아유,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멈춰버린 것 같아 나만 빼고 모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너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그래 사랑에 빠져버린 것 같아 너는 달콤하고 새콤하면서 봄날처럼 싱그러워 겉모습이랑 다르게 속은 너무 부드러워 그런 널 어떻게 내가 싫어할 수 있겠니 Yellow lemon pie 바라만 봐도 난 행복해 겹겹이 쌓여서 알 수 없는 내 맘 같아 그래서 또 보고